소시오패스의 매력을. 소시오패스들은 매력이 있다. 압박이 오기 전에는 편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오기 전에는 안심이 있다. 소시오패스들은 지배나 의도를 드러내며 관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은 해결책처럼 등장한다. 혼란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비효율에 대한, 의심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이다. 그들이 있으면 상황이 정리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변의 것들이 더 명확해진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일반적인 의미의 따뜻함이나 친절이 아니다. 그것은 애착 없는 조율이다. 타인을 정확히 읽되 그 읽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이다. 소시오패스는 세심하게 듣고 선택적으로 반영하며 유난히 정밀해 보이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당신은 보인다고 느끼지만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해받는 것 같지만 어떤 요구도 느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안도감으로 경험된다. 대부분의 관계에는 마찰이 있다. 오해, 감정 노동, 경계를 천천히 조정해가는 과정이 따른다. 그러나 소시오패스와의 초기 상호작용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수월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세부를 기억하며 상황에 맞게 말투와 가치관을 조정한다. 이 유연성은 궁합처럼 경험된다. 그러나 거의 주목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이 궁합은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이 매력은 상호적 발견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략적 관찰에서 나온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소시오패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맞는 버전의 자신을 구성한다.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존경하는지, 무엇을 쉽게 용서하는지를 학습한다. 이 과정에는 조악한 의미의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다. 취약성 없는 주의만 있으면 된다.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비대칭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친밀함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뢰가 자란다. 당신은 교환을 감시하지 않게 되고 해석의 경계를 늦춘다. 관계는 매끄럽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제가 가능해진다. 기대가 형성되고 나면 매력은 기능을 바꾸기 시작한다. 더 이상 끌어당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절하기 위한 것이 된다. 승인과 호의는 선택적으로 제공되고 따뜻함은 전략적으로 철회되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작은 실망이 나타난 뒤 안심이 뒤따른다. 상대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초기의 편안함을 되찾기 위해 자신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확한 전환점도 없다. 각각의 변화는 설명 가능할 만큼 작다. 힘든 하루였을 것이다. 오해였을 것이다. 합리적인 요구였을 것이다. 소시오패스는 여전히 침착하고 말이 분명하며 겉으로는 공정해 보인다. 따라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과도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은 바뀐다. 관계는 상호성보다는 조화 유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어떤 질문이 흐름을 깨는지, 어떤 우려는 인내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미묘한 짜증으로 돌아오는지를 배우게 된다. 당신은 지시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통제는 지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협력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초기의 매력과 이후의 해악을 연결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일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지만 종종 그런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결을 만들었던 동일한 기술들이 단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조율은 지렛대가 되고 이해는 예측이 되며 편안함은 기대가 된다. 변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방향이다. 소시오패스는 애초에 상호적 제약을 향해 움직인 적이 없다. 그들은 이점을 향해 움직였다. 매력은 벗겨진 가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한 도구였다. 통제가 통제로 느껴질 때쯤이면 관계는 이미 재구성되어 있다. 역할은 정해졌고 서사는 형성되어 있다. 소시오패스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보이며 저항은 방해처럼 보인다. 이제 이를 제기하는 일은 어려울 뿐 아니라 불공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우리의 목적은 따뜻함이나 카리스마를 의심하라는 데 있지 않다. 대부분의 매력은 무해하며 때로는 관대하다. 차이는 강도가 아니라 상호성에 있다. 진정한 매력은 반응을 초대하고 한계를 받아들인다. 전략적 매력은 양보 없이 적응한다. 통제는 누군가가 당신을 제압할 때 시작되지 않는다. 그들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질 때 시작된다. 여기 소시오패스들에 대해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도덕적 전제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현실적이며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도덕적 기대에 관한 만큼은 우리는 그것이 전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깊이 내면화된 가정들 위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중 가장 강력한 전제는 양심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이다. 우리는 누구나
최소한 희미하게나마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내적 저항을 느낀다고 가정한다.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 아래에는 공통된 도덕적 핵심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거의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 전반을 조용히 구조화한다. 그것은 해악을 성향이 아니라 약점으로, 방법이 아니라 실수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누군가 후회의 기색 없이 피해를 초래할 때 우리는 맥락적 설명을 찾는다.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무지해서일 것이다. 두려움이나 오해 때문일 것이다. 상황이 달랐다면 행동도 달라졌을 것이라 가정한다. 그 행동이 일관되고 의도적이며 도덕적 불편감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받아들이기에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느껴진다. 이 전제는 일상적인 도덕 언어에 의해 강화된다. 우리는 공감이 자동적이고 죄책감은 필연적이며 후회는 단지 지연될 뿐이라고 말한다. 몰랐을 뿐이야.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속마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같은 표현들이 그렇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장치다. 도덕적으로 대칭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해준다. 그러나 만약 그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일부 개인에게 도덕적 감정은 제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들은 해악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감정적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고 윤리적 규범을 유창하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해를 억제로 전환시키는 내적 마찰은 경험하지 않는다. 무엇이 상처를 주는지 아는 것과 그 알매에 의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이 차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위안을 주는 서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만약 양심이 보편적이지 않다면 도덕적 실패는 언제나 설명이나 공감 혹은 공유된 가치만으로 교정될 수 없다. 어떤 형태의 해악은 오해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전혀 다른 지향의 표현이다. 우리가 거의 의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전제는 해악이 적대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잔혹함이 시끄럽고 공격적이며 감정적으로 격렬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해악이 침착하게 정책, 절차, 합리적 정당화를 통해 도착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해악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감정적 중립성을 도덕적 중립성과 혼동한다. 또한 우리는 선한 의도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가정한다. 누군가 진정성 있고 말이 분명하며 원칙적인 것처럼 보이면 경계를 늦춘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지에 집중하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덜 본다. 이는 도덕 언어를 헌신이 아니라 수행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취약해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전제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사회적 삶은 기본적인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며 신뢰는 투사를 필요로 한다. 모든 상호작용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살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전제들이 휴리스틱이 아니라 사실로 취급될 때 발생한다. 소시오패스들은 이 틈을 거의 노력 없이 활용한다. 그들은 극적인 방식으로 속일 필요가 없다. 타인들이 스스로 도덕적 공백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침묵은 품위로 해석되고 모호함은 복잡성으로 읽히며 절제는 깊이로 오인된다. 모순이 누적될 즈음에는 우리의 전제를 수정하는 비용이 너무 커진다. 명확히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을 오판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기대 자체를 잘못 설정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환멸보다 불편함을 인식보다 설명을 선택한다. 여기서 우리는 독자에게 신뢰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신뢰를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믿음들을 인식하라고 요청할 뿐이다. 양심 역시 유능함처럼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그리고 이를 당연시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취약성이라는 점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소시오패스라는 괴물들은 우리의 두려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에 의존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